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제 벌써 이 8월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주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8월이 오늘 빼고 남은 4거래일 남았습니다. 월봉상 어쨌든 꼬리를 자꾸 만들려고 해줄 거라고 보는데 8월에 공략했던 포인트들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단기간에 대북 리스크 터지고 중국에 대한 위기 터지면서도 퐁당 빠졌습니다만 제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제 언급해 드렸듯이 두려워하지 마셔라. 기준만 명확하면 오히려 강하게 매수할 자리들이다. 다만 아쉬운 건 이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하소연하시겠죠. 진작에 벌써 240 이하, 235, 33, 34, 36 뭐 어떤 그런 언저리에서 다 매수했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느닷없이 이 방송을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땡큐 매수가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자, 오늘 지수가 좀 오름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얼마나 움직입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죠. 1.8% 아래 꼬리 길게 달아놓고 1863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1800포인트까지 어제 갔다가 순식간에 60포인트 이상 올라오는 거죠. 전일 대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일 제가 1800으로 보고 알고 있는데. 네, 1800이고요. 오늘이 180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하루 사이에 장중에 이 고저의 변동폭이 뭐 거의 5, 60포인트씩 움직입니다. 그까이 거면 5, 60포인트까지 이렇게 우습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배짱이 생겼다는 얘기죠. 코스피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주제를 가지고 나온 건요. 뻔한 공포는 공갈포다. 주식시장에서는 뭐 불변이라면 불변 아닙니까?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떠들고 언론 기사를 보면 진짜 폭락이고, 뻔한 공포는 항상 공갈포였다라는 거. 뭐 이게 진짜 공갈포가 되는지 여부는 오늘 하루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나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공갈포였다라고 봐요. 이 공갈포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갑시다, 때려잡읍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간에 세 가지 분류를 해드렸죠. 전차군단과 정금보라고 했죠. 홍금보 아니에요. 정금보. 하방 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종목군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라고 해서 헐헐 날아갔던 주도주들, 뭐 화장품, 제약, 여행, 시멘트 뭐 다 엄청 많았잖아요. 건자재부터. 그리고 마지막 제일 못난이들, 건조기. 애우기도 쉽잖아요. 건설, 기계, 조선. 그건 건드리지 맙시다. 건조기는. 역시나 1, 2, 3 섹터로 나눴던 것 중에서 1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뻔한 거 아닙니까? 시장이 올라가려고 했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던 거. 결국 전차군단에서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들이 화끈하게 올라옵니다. 하반경직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나하고는 무관해 하면서 외치면서 올라오는 걸 오늘 누구나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제가 나와서 보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거고 누누이 관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은 반등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주도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확인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환율 상승 수혜주를 찾아라. 주목하자 이거예요. 환율 보도록 하죠. 환율 보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깜빡했네요. 삼성전자 연소금복. 이거를 제가 7월달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7월 초일 거예요. 자료 보니까 그 시점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월봉상 3음봉, 4음봉이 연속 발생 시에 두렵겠지만 그냥 공포 매수 시점이다. 왜? 반발 매수가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차월물에서 이 흐름이 2000년도 이후, 실질적으로 90년도 이후부터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한 번은 연속 음봉이 인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세 번째 음봉과 네 번째 음봉이 시가랑 종가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묶음으로 본다면 4음봉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기록을. 이거를 잊어버리셨나요?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 삼성전자 매도 시점이에요? 아니죠. 과감한 사람은 주식 선물도 아마 대응하실 거고, 용기가 없더라도 현물 쪽에서 삼성전자 107만 원, 111만 5천 이하에서는 싸그리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겠네요. 네, 현대차랑. 네. 삼성전자 월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107만 원이 2012년도의 시작점인데 거기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2012년도의 실적만큼 굉장히 이러냐 안 좋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걸레자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은 4거래일 정도의 양봉으로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희박하겠죠.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희박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5개월 연속의 음봉은 기정사실이다라고 한다면 6개월. 지난번에 코스닥은 뭐라고 했죠? 6봉인이 있었는데 7봉인은 없었어요. 신기록이 나올까 여부를 지켜봅시다. 7월에는 근데 일봉상 보니까 세기형이 모여서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했죠. 근데 삼성전자는 5봉이가 나오면 신기록이긴 해요. 그러면 6봉이는 양봉이라고 가정을 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 일봉의 흐름도 기술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음량이 나오잖아요. 음량이 나오면 이제 서서히 올라타는 시점 봐야 되겠죠. 올라타면 어디를 올라타겠어요? 512평은 올라타겠죠. 종가상 아직 512평은 올라탄 구간이 없죠. 이거 한번 살짝 올라갔지만 음량으로 브레이크 잡아주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다음 달에든 뭐든 120만 원은 찍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예상하시면서 계속 저점에서 흔들면 웬 떡이냐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특이한 점이 저점이 어제 나왔죠. 어제 나와서 틀어 올리죠. 강하게 쫙 올리겠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암시를 하는 거죠. 지수를 잡아주겠다는 거고. 컨트롤을 삼성전자였을까? 그럼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뭐냐?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보시죠. 현대기아차는 고점을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환율 수혜 섹터들은 고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더 이상은 빼지 마, 흔들지 마, 저점 잡아줄게 하는 포인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이렇게 두 개의 전차 군단의 의미 지점을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전차 군단을 좀 얘기해 드렸고, 하반 경직에서는 역시 정유주 화학주도 크게 빠지지 않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여주시죠. 환율을 보면요, 제가 얘기하는 환율은 이거예요. 1200원 왜 돌파 안 했을까요? 대북 리스크 터졌으면 1200원 넘어갔어야지. 중국발 공포면 1200원 넘어갔어야지. 왜 안 넘어갈까요? 암시하는 거죠. 단기 급등에 따른 리스크를 환율에서는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보여줬지만, 현재 이 시점, 그러니까 어제 빠진 거나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이나 어제 빠진 거나 오늘 아침에 흔들어 놓은 거나 생뚱맞은 거죠. 환율하고 연계돼서 같이 빠졌다고 하면 심쿵, 이거 아직 저점이 아닌가 본데, 힘든데, 이럴 수 있겠지만 환율에서는 벌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당장, 근데 환율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현물을 안 사는데요? 안 사겠죠. 뭐 당장 바로 사겠습니까? 하지만 1185원에서 1180원을 이탈하는 기준, 파란색 그려놨죠.
그 자리를 종가상 이탈하는 시점이 나오면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서서히 입지를 하지 않을까 봐요. 유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통 환율이 급등하고 나서 환율이 고점 나왔다 해서 바로 외국인이 확 돌아서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동안의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되죠. 행태 패턴이라고 하면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도 확 빠졌다고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흔들어 놓고 5일2평을 종가상 이탈하고 5주2평을 종가상 이탈하는 그 시점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은 진입을 그때부터 현물 쪽에서 들어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계속 내놓더라도 파생 쪽에서는 잡아준단 말이에요. 또 선물에서 매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결이 확 증가하면서 들어왔으니까. 그렇다면 향후 이것이 노르본 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환율의 모습이라면 결국 환율 수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온 얘기 뭐 경기 방어주로 해라? 나 같으면 안 해요. 그냥 오히려 지금은 경기 민감주나 수출주나 환율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서 대응해 보는 게 좀 더 용감하고 자신 있고 또는 효율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봐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갈까요? 코스닥도 할 얘기가 많죠, 오늘? 코스닥 보겠습니다. 지수가 얼마나 움직입니까? 644. 와우, 5% 오릅니다. 여러분, 이 코스닥은 지난주에 지수 언급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잡았을 거예요. 네. 보시죠. 코스닥 포인트. 단기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 얘기를 며칠 전에 해드렸었는데 그 지수대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590에서 690 사이의 변동 예상. 펑 하고 빠졌으니 가격 반등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공간이 있겠죠. 바이오 광풍은 이제 그만. 이거 왜 얘기하냐면 올해 상반기 뜨겁게 막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코스닥이요. 그게 1분기 때는 IT 흐름이었고 1분기하고 2분기에 교차되는 시점에서는 바이오까지 같이 겹치면서 묻지마. 묻지마. 광풍이 불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묻지마 광풍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바이오 내에서도 될 만한 바이오가 있고 제약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환율도 여기 종목도 코스닥에도 환율 수혜 찾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스피 내에서 우량한 지금 환율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그 아래 동생들이 따라가겠죠.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 그럼 누가 좋아지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관련주들 갈 거고.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확 좋아. 그럼 반도체 관련된 장비 부품주들을 또 찾아봐야 되고. 자동차가 확 좋아. 그럼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도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같이 따라올 거고. 뻔한 거죠. 그래서 환율수혜 찾기 똑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 종목은 관련 종목보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이 시간에 종목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제 눈에 보이는 건 이렇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서는 진짜 시간이니까 시황 전체의 큰 틀을 보면서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서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광이라든가 크루시오텍, 아이디스 다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좀 소개 좀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종목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코멘트만 해드리면 크루시오텍은 지난번에 했지만은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예상 실적이 하반기에 나왔다라는 거 공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디스 같은 경우도 CCTV, DVR 쪽에서는 세계 1위였는데 이제 이것을 본다면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향후에 또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보여주시죠. 코스닥 지수. 예, 이거를 이렇게, 아니, 그 지수가 아니라 이거 자료 제가 잘못했네요. 예, 요거 볼게요. 코스닥 지수. 아까 봤잖아요. 5%. 이게 뭐냐면, 세기 형태로 나와서 떨어지는 거 있었는데 가격 조정이 강하게 왔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주도적인 섹터보단 개별적 흐름이 예상돼요. 앞으로 종목이.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은 가격 반등이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전반적으로 초반기처럼 상반기처럼 다 같이 확 가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주도주도 선별적 개별적 흐름이 예상된다는 거고요. 이 존 강력 매수죠. 뭐.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이 갭은 매우러 올라올 거고 올라와서 또다시 확 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조금 해주는 관점이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럼 이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코스닥? 제가 제 차트를 잡아주시면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대로 손 안 댔습니다. VTR을 다시 보시면 지난주에 설명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월봉상 이 전저점에서 고점의 피보나치 그리면 하프 자리 있고 61.8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 요 사이의 공간이 제가 봤을 땐 매수 시점이다. 지금 어때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때는 안 보였죠. 그럼 지금 이제 반등 나오면 과거에 어떤 그림과 유사할 수 있다? 육봉이 나온 적 있잖아요. 얘는 여러 가지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수 있는 거죠. 육봉이가 나온 다음에 폭락이 오니까 도망갈 게 아니라 받아주는 자리고 반등 나오잖아요. 뭐 이래서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그 범위를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90 정도까지. 코스닥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 코스닥 그래서 수급을 좀 볼게요. 코스닥의 수급 보면요, 이겁니다. 7월 1일부터 8월 25일 날까지. 이것도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꼭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 틀을 보는 거고,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확대해 주세요. 제약주로 싹 갔잖아요. 제약, 화학주로. 전 잘못 갔다고 봐요. 기관들은 저사에서 주가 폭락했는데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거든요. 외국인들도 IT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반 쪽으로 가고 방송 서비스로 가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표현할 때 물렸다고 하는 거죠. 물려있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럼 개인들은 물려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팔려고 하겠죠. 그럼 매도 압박이 나오겠죠. 그럼 매물 압박이라고 하겠죠. 근데 기관들이 받아서 끌어올려주면 좋은데 못 해주면 매물 압박고 가격 반등 나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기간 조정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나 제약은 상반기 같은 광풍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선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을 좀 몇 개만 해드릴게요. 차트로. 자, 봐주세요. 차트를 좀 봐주시면 몇 종목만. 안국약품이 아니라 하이로닉이라고 할까요? 하이로닉이 어디 있죠? 하이로닉. 보세요. 올해 상반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자기 출발 시점 연시가 깨고 저점 깨고 내려온 종목들 있죠. 바이오 중에서 제약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말자. 반등이 나와도 건들지 말자. 예? 나와봤자 별 볼 일 없을 거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을 거. 그럼 어떤 걸 관심 갖냐? 오히려 이런 종목이요. 대한약품. 네. 아예 크게 오르지 못한 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때요? 먼저 저점 잡고 강하게 올라와주고 올해 출발할 때 연시가를 돌파해 놓은 자리.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저점을 빠르게 돌린 종목군들. 또는 안국약품. 네? 많이 올렸습니다만 뺐죠. 근데 저점 깨고 내려가요. 올해 자기 저점은 안 깼잖아요. 그러면 올해 저점에서 올해 고점까지 피보나치 그려놓으면 현재 시점에서 61.8짜리 하회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이탈 안 하고 전고점을 지지하는 형태예요. 그럼 이런 거는 한 번씩 가격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도 이런 선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면 더 가겠습니다. 아까 태양이 아니라 태광하고 크루셜텍하고 아이데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태광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태광을 보면요. 상반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냥 그럭저럭 평균 정도.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평균인데 하반 경직의 바닥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주니까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군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 이슈로 가겠습니다. 중국 공포보다 서방 국가의 경제 지표 주목. 전일 제가 이제 무료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내부적인 리스크와 외부적인 리스크 다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중국의 공포보다 서방 국가의 경제 지표를 주목하셔야 돼요. 결국 서방 국가라고 하면 미국, 유럽, 또 일본, 기초통화 국가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이 과연 지금 중국의 공포에 의해서 자기들의 논리, 경기를 부양했던 논리를 붕괴시키는 걸 그대로 지켜보겠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둔화 우려는 인정해 줄지언정 자국들의 유로존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자신들의 경제 지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또 몰려있잖아요. 그 지표가 호조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미국이라고 볼게요. 고용은 분명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업도 괜찮아졌어요. 소비도 괜찮아졌어요. 뭐만 하나 아쉬운 거예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경제지표 이번에 또 주목할 때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 빠졌던 거에 있어서 반발 매수가 강하게 또 나타나겠죠. 이런 것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PBI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들은 그 무료 공개 녹화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 PBR로 갈게요. 지난번에도 이거 몇 번 보여줬었어요. PBR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5년간 박스일 때마다 박스 저점 때마다 1.12배, 1.16배, 1.21배 2012년도까지 새 정부 18대 정부 들어서는 저점이 1.09배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15배 작년 가을 저점과 올해 초반 저점이 1.09배, 1.08배 그리고 이렇게 쭉 더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어제 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를 투자지표를 보니까 PBR이 코스피랑 1.01배, 1.01배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됐군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위기가 왔을 때만 PBR이 1배 이하로 떨어져서 0.4배, 0.5배까지 갔어요. 그럼 지금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빠지는 건가요? 안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중국발 위기에 휩싸여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1배를 깨고 0.8배, 1배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네. 1.0배를 깨고 0.8, 0.6 이하로 내려갈 만큼의 본질적인 위기의 경제 상황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다면 지금 1.01배라는 이 위치대에서는 반발의 어떤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준 한번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선물지수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줬죠. 미결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힘이 계속 하방에 흠이 있겠지만 미결이 감소하면 반등이 나온다겠죠. 오늘 그걸 보셨습니까? 네, 보셨겠죠. 근데 이게 아침에는 잉태형 정도가 마감되면 변곡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변동성이 내재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잉태형으로 끝날지 아니면 음량으로 끝날지는 종가까지 봐야 되겠어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지금 잉태형으로 끝난다면 잉태형이라는 얘기는 전일 시초가를 넘어가지 않고 오늘 종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변곡 가능성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위아래도 커진다는 얘기죠. 필갭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8월 달에 떨어지는 흐름이 오늘 양봉이 마감은 거의 확정적이니까 수창파동에서의 창파동 마디 완성입니다. 하락 마디, 일단락되는 마디 완성입니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짜 시장에서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요거 잠깐만 하나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금방 끝낼게요. 요거 보시면요. 선물. 미결이 증가하는데 먼저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서 굴곡으로 흔들어 놓고 미결이 감소하면서 시장 반등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 저점이 이번 주 최저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번 주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8월에 최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